저는 짠순이 부자되기 김점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가 재테크 유튜버를 하게 됐나요? 사실 재테크 유튜버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재테크를 제가 이제 욜로족에서 저축을 시작했다 보니까 재테크 친구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재테크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40대, 50대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20대 감성에 뭔가 무한도전 드립치는 친구들을 재테크족으로 만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20대들이 다 명품 쇼핑 이런 하울 영상이 유튜브를 거의 지배할 때였어요. 그래서 먼저 좀 나서야겠다. 그러면 친구들이 쟤도 하네 나도 해야겠다면서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제 친구들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하고 나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나요? 엄청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김지은보다 김짬부로 아는 분들이 더 많을 만큼 김짬부의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깡의 욜로족에서 프로 저축러가 됐는데 프로 저축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이제 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되게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욜로족이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다가올수록 저는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시작점이 30살이라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30이 다가오면 물론 지금은 30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두려웠고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어른 같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이대로 30을 맞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저축을 시작한 게 된 것 같아요. 지금 30? 지금은 29살, 딱 1년 남았어요. 저도 지금 23살인데 네네. 20살이 될 때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쵸. 이게 10살 단위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프로 저축러 김짬부도 이것만은 아끼지 않는다 하는 게 있나요? 이게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처음에 저축을 시작했던 26살, 또 27살, 28살, 또 지금은 그때마다 아끼지 않는다 이런 게 다른 것 같은데 처음 재테크를 시작했을 땐 교육비나 책에 절대 아끼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수입의 10%를 억지로라도 책에 썼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취미에 좀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돈을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불리고 싶은 이유는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만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걸 잊고 당장의 돈만 쫓을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취미가 뭘까를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는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짬부님을 행복하게 하는 건 뭐예요? 저는 지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제일 저한테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취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예요. 네. 짬부님의 취향이 궁금해요. 취향? 근데 제가 그게 좀 고민이긴 했어요. 취향이 없어요. 취향이 없는데 그냥 뭐 그런 것들? 제가 맨날 빨간색 옷 입고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제가 진짜 빨간색을 좋아하고 그런 좀 강렬한 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향을 좋아하고 향수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게 산테크를 할 때는 취향을 억지로 좀 눌러야 되거든요. 왜냐면 취향은 비싸요. 안목도 비싼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20대가 꼭 이렇게 뭐랄까 전 20대는 그냥 젊음이라는 것 자체가 좀 취향이고 안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남들이 좋다는 그러니까 향수도 그냥 일반 향이 좋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조말론이나 딥티크 향을 찾잖아요 20대들이.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저는 다시 이제 좀 내가 진짜 좋아하는 향은 뭐지 이렇게 찾았던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어쨌든 재테크도 했고 이렇게 다양한 부수입 거리를 찾고 있으니까 좀 더 그런 것들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긴 해요. 그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건 없다고 네.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정말 많죠. 짬부님이 생각하기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행복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돈 주고도 행복을 못 산다면 돈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라고. 근데 저는 그 말도 너무 공감이 가는데 진짜 자기 행복을 잘 모르면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절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는 약간 좀 너무 큰 영역이긴 한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몇 억을 줘도 당장에 사람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왜? 나 차 사고 명품 사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딱 일주일 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건 본인이 찾아서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은 돈이 모이면 큰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 보면 뭔가를 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순간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되게 기억나는 게 제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지니를 해지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고정 지출을 줄여야 되고 근데 그게 한 달에 6,000원이거든요. 사람들은 한 달에 6,000원? 그걸 굳이? 라는 생각으로 해지를 안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해지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고정 지출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앱테크라고 어플로 하는 재테크 진짜 한 달에 막 2,000원, 3,000원 뭐 적게는 캐시워크 같은 거 그런 걸 했기 때문에 한 달에 3,000원이 되게 컸어요. 그 당시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6,000원은 좀 센 거다라는 생각에 6,000원짜리 해지했는데 저는 출퇴근길에 항상 음악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흥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래가 너무 중요한데 그걸 해지할 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친한 선배가 필라테스 3개월을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필라테스 좋은 거 누구나 알잖아요. 뭐 이렇게 척추 바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나도 맨날 이렇게 모니터에서 힘든데 나도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인데 저는 심지어 6,000원짜리를 해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사실 제가 돈이 없어서 해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참 뭐랄까 당장 6,000원 모이는 게 내 인생이 엄청 바뀔까? 막 그런 다양한 막 자기 의심 이런 게 들면서도 해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몇 개 기억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거를 또 너무 부정적이지 않게끔 유튜브에 이제 플레이리스트 올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밌게 뭐 한강뷰 지날 때 듣기 좋은 노래 이런 거 검색하면 진짜 딱 그런 노래를 해주시거든요. 선곡을. 그런 걸 찾으면서 좀 대체제를 찾고 좀 이렇게 너무 불행하다는 느낌이 안 들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스스로가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멀었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3년 전 영상, 2년 전 영상, 1년 전 영상의 저와 지금이 달라요. 늘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유님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이유님이 나이대마다 노래를 내잖아요. 그래서 23세 노래는 되게 굉장히 발칙하고 25은 이제 날 좀 알 것 같다고 하고 또 29, 30에는 이제 정말 20대를 떠나보내면서 생각나는 그런 노래들을 하잖아요. 저도 그때그때 맞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목표를 이루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표가, 그러니까 성공이 행복의 열쇠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걸 박스를 열면은 그 안에 행복이 가득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막 달렸는데 제가 내 집 마련을 하고 되게 큰 번아웃이 왔었어요. 왜 그럴까?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결과가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켈리치 회장님 인터뷰 했을 때 너무 와닿았던 말이 사람들은 성공이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반대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 말이 그냥 되게 좋은 말이네, 지금 행복해야 되네 정도로 받아들였겠지만 되게 큰 번아웃을 겪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의 깊은 뜻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아직 막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끝도 만족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제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뭐 자본소득으로 이 정도 나오는 수준을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 전까진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야 돼 라는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그걸 이루는 과정도 너무 행복해. 이제 이렇게 좀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축러가 된 후에 가졌던 목표를 얼마나 이뤘나요? 저축러 수준에서 가졌던 목표는 다 이뤘어요. 1억도 모았고 내 집 마련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점점 또 그에 맞는 그걸 꿈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한 달에 정말 충분히 쓰고도 남을 돈을 자본소득으로 얻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걸 이루려면 아직 좀 멀긴 했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백수는 사실 그러니까 그 자산을 사면 그러니까 자산을 얼마나 사냐에 따라서 이제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물론 돈 많은 백수는 이렇게 외부 활동을 안 하니까 제가 못 만난 걸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는 없었어요. 대부분 일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영역에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거에 어떤 보상으로 돈이 따라온다라고 늘 표현을 하세요. 저는 돈이 따라온다는 표현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돈을 버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돈이 따라오는 영역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공통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 많은 백수는 없다 라고 생각해요. 대신 돈 많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김짬부의 먹고 사니즘은 뭔가요? 저의 먹고 사니즘은 일단 유튜브가 가장 크고 유튜브 그리고 뭐 각종 강연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오프라인 사업을 좀 해보고 싶고 그걸로 이제 좀 더 좀 뭐랄까 사업가로서의 김짬부도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좀 앞으로의 제가 원하는 먹고 사는 짐인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성공하는 사업가로서 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업가로서는 가끔은 좀 대담하게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약간 저축하거나 아끼는 그런 맥락이랑 좀 다른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럴 땐 좀 투자하고 싶으세요? 사실 제 첫 번째 책 이름이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예요. 네. 저는 짠테크는 한 번이면 족하다. 이게 평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드머니 모으고 내 집 마련하면서부터는 절약 저축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절약 저축?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거죠. 절약이라는 게 이제는 거의 습관이 돼서 굳이 막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기도 하고 적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는 걸 안 하고 다 투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제가 이런 뭐 아끼는 얘기, 아끼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평생 살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딱 시드머니 모을 때까지만 그렇게 20대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왜냐면 당장 돈을 많이 벌어라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당장 치킨을 참아라는 너무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시드가 모이면 그때부터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돈보다 제일 비싼 게 시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이 10분이라면 네. 뭘 할 건가요? 왜냐면 그러면 재테크도 필요 없잖아요. 그쵸. 남은 인생이 10분이라면 저는 가족하고 보낼 것 같아요. 가족하고 밥 먹고 그냥 얘기 나누고. 근데 그런 이거랑 좀 비슷한 그건데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라는 댓글이 제 유튜브에 좀 많아요. 왜냐면은 죽으면 재테크가 무슨 소용이고 그렇게까지 아끼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근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부일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인데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는 게 재테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똑같이 예시를 주셨어요. 한 달 뒤에 암이 걸려서 한 달 뒤에 만약 죽는다면 재테크 할 거냐? 절대 안 하죠. 무조건 막 쓰고 이렇게 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거봐. 그러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을 쓰고 살자라고 말하지만 그건 굉장히 미래를 비관적으로 본 후에 말하는 현재거든요. 근데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미래를 내가 정말 나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진짜 노년까지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희생이 긴 게 아니라 정말 짧게 시드머니 모을 때까지만. 그래서 당연히 10분이면은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가족이라서 가족하고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재테크 유튜버로서 김짬부, 사람으로서의 김지은은 어떤 사람인가요? 둘 다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저는 약간 사람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카메라는 눈치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대중에게 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일 친한 사람한테 하는 듯이 찐텐션이 좀 많이 나오고 김지은 이렇게 뭐랄까 이런 자리에서 만날 때는 오히려 좀 차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되게 영상에선 엄청 밝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되게 차분하시다고.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만 이렇게 정말 친구와 있을 때 나오는 모습은 김짬부. 그냥 사회생활 하는 모습은 김지은. 약간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김지. 반반이죠. 김짬부 반, 김지은 반 이렇게. 그러면 카메라 울렁증? 공포증 같은 건 없었나요? 저는 오히려 카메라가 보이면 엄청 편해져요. 약간 그냥 관종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마음이 슉 내려가고 저번에 이제 3프로를 갔었는데 여의도에 3프로가 오픈 스튜디오예요. 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로 지나가는 진짜 몇백 명을 계속 그 유리 밖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가 막 저를 어떻게 보면 약간 원숭이 보듯 동물원 원숭이 보듯 보는데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정말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유튜버로서 가장 구독자 변화가 있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첫 영상이 이제 떡상이라고 하죠. 첫 영상이 떡상했을 때가 진짜 사실 0에서 1000, 0에서 10,000 가는 게 10만에서 100만 가는 것보다 전 힘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그런 저축률 높이는 3가지 방법 요거가 좀 터졌었고 그리고 신사임당님 채널 출연했을 때 그때도 한번 3만 명 정도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유튜버로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고 살고 계시는데 네네네. 먹고 살이즘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유튜버로서 확신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사실 확신이 들어서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구독자 3만 명 때부터 고민을 했고 구독자 5만 명 때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버는 돈이 월급을 넘었던 게 딱 2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좀 도전해볼 법하다. 근데 저는 완전한 퇴사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신사임당님 채널 조연출을 지원했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제가 뽑힐 줄 알았던 거예요. 난 유튜브도 하고 같은 경제 라인이니까 당연히 뽑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신사임당님이라도 안 뽑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얘는 누가 봐도 곧 나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뽑힐 줄 알고 이미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말을 해놨고 그렇게 퇴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그래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제가 그러니까 그 출퇴근이 3-4시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어플로 편집을 했었어요. 근데 그 3-4시간만 줄여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완전 집 근처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일반 중소기업 저랑 아예 상관없는 기업까지 다 면접을 보고 서류를 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온 건 아닌 거죠. 그냥 적당히 월급 받으면서 유튜브도 병행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떤 한 중소기업 면접을 보면서 뭔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에너지가 없고 약간 기빨린 그 약간 전형적인 회사원의 모습이었는데 그날따라 그게 너무 슬퍼 보였고 그때가 거기가 연봉 2,700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받던 것보다 좀 높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2,700에 제 에너지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딱 1년만 유튜브 해보고 안 되면 깔끔하게 접자. 왜냐면 60세가 된 제 모습을 상상했을 때 이 시기에 26살에 27살에 1년이라도 투자를 안 해본 걸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60세가 벌써 때 27살은 너무 젊잖아요. 근데 또 27의 입장에서 27이 젊다고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래로 가서 나를 바라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에 1년만 한번 해보자. 1년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니까 했는데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진 거죠. 만약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의 모습도 없었겠네요. 뭐 물론 이제 병행을 하면서 됐겠지만 이렇게 큰 숫자는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 1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영상을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야 된다면 네. 어떤 걸 남길 거예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영상인데 20대 짠순이가 남과 비교할 때 드는 생각? 남과 비교할 때 그리는 그림이라는 조회수 되게 없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유튜버들은 알겠지만 자기가 진짜 아끼는 영상이 원래 조회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 영상이 제가 좀 남들로부터 비교하려고 할 때 되게 힘이 돼줬던 제 마인드를 영상으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남기고 다 지울 것 같아요. 가장 통장에 금액이 많이 찍혔을 때와 적게 찍혔을 때는 언제인가요? 적게 찍혔을 때는 퇴사하고 딱 한 번. 근데 그때가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약간 이랬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적게 찍혔을 때는 진짜 아예 영원인 적도 많고 일 안 한 적도 있거든요. 한 1년 동안. 그럼 유튜버로서는? 유튜버로서는 엄청 뭐 한 30만 원? 이렇게 찍힌 적도 있고. 그리고 유튜버는 사실 좀 그런 게 제가 지금 최근에 받은 조회수 수익이 10만 명 때 받았던 조회수 수익이랑 똑같아요. 최근에 받았던 게. 근데 저 지금 47만 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심한 거죠, 폭이. 그래서 뭐랄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계속 머리를 굴려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김짬부에게 돈의 의미와 또 부자의 의미가 궁금해요. 예전에 저한테 있어서 돈은 행복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막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불행을 막아주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사실 무섭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파졌다. 갑자기 뭐 큰 돈이 나갈 때가 있다. 그런 거에 감정 낭비나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된다는 거. 전 이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 부자는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사람 부자가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진짜 뭐든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게 진짜 부자가 아닌가. 왜냐면 누군가의 시간도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 살 수 있잖아요.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김밥에 라면 하나 먹어도 너무 좋은 사람. 편의점에 이렇게 노상한다 그러잖아요. 편의점에서 그냥 새우깡 하나 먹어도 좋은 사람. 이런 게 저는 진짜 부자인 것 같아서 요즘에는 사람 부자가 진짜 부자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있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뭐 많긴 한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지? 인간관계. 저는 솔직함?
약간 뭔가를 좀 이렇게 꼼꼼이가 있다거나 이런 건 좀 티가 나고 결국 좋은 관계로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저도 누군가에게 이 사람하고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좀 접근해봐야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맥 관리라고 생각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제 스스로 저 사람하고는 진짜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뭔가 내가 사업적으로 엮이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안 다가가요. 제 스스로도. 왜냐면 그거는 결국 물론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즈니스적으로. 근데 저는 성향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한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돈돈돈 거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들도 불쌍하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어른들이라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나 돈 싫어해 라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돈돈 거리지 마라 라는 말을 한다면, 그래서 그 다음 대안이 뭐죠? 라고 저는 거의 묻거든요. 그러면 돈돈돈 거리지 않았을 때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언가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몸 말만 했을 때 그건 돈이 안 돼. 그건 돈이 돼. 이런 영역이라면 돈돈돈 거리지 말라가 맞지만 돈을 더 모으고 싶어요. 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돈이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조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고 싶은 재테크 팁이 있나요? 저는 사회초년생이 결국엔 청년으로 묶이잖아요. 나라에서 청년을 위해 해주는 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나라에게 약간 이렇게 한탄을 하려면 사실 끝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말하는 거는 그래서 그 다음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없거든요. 근데 진짜 찾아보면은 그런 한탄을 하느라 되게 약간 외면받고 있는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청년들을 위한 적금 뭐 이런 건 0.9%짜리가 뜨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주거 환경 이런 것들. 근데 이런데 누가 사냐 뭐 좁다 이러지만은 사실 그런 걸 실제로 그 매물을 구하려고 그러면 막 1000에 60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 관련된 뭔가를 많이 찾아보시면 좋은 게 이걸 대부분 청년의 때가 지나고 아세요. 여자는 34살, 남자는 36살 이런 기준인데 이거를 이때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위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김지은으로 알게 된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냥 서로 얘기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많이 안 물어보는데, 이제 김짱구로 알게 된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물어보죠. 지금 그래서 무슨 주식 사야 되냐, 어디 아파트가 좋냐, 그리고 유튜브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재테크적으로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도 완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때마다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이런 주식 사고 있다, 나는 이런 마인드로 부동산을 본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재테크 관련해서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테크에도 혹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재테크에는 절대 정답이 없고 나다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랑 투기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애플을 샀어요. 그래서 저는 애플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심이고 애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앞으로도 사람들이 계속 살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샀어요. 근데 누군가는 애플을 샀는데 그냥 제가 좋다 그래서 샀어요. 그럼 저는 누군가는 투자고 누군가는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사냐 마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나답게 하냐, 그러니까 나의 정답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엔 답은 없지만 나다운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적게 했는데 큰 성과를 낸 것들이 있나요? 무조건 책이죠. 네, 책은 제가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다 들어봤는데 이제 사실 50만 원짜리 강의랑 10,000원짜리 책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그럴 바에는 그리고 책 10권을 읽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영상은 누군가가 주는 걸 그냥 이렇게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책은 직접 눈으로 읽는 거라서 수동과 능동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이 진짜 최고의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도 책을 구입할 때는 돈을 안 아끼세요? 절대 안 아끼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교보문고 기프티콘. 제일 좋아해요. 저도 친구들한테 책 선물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짬부님 책도 저번에 2권.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짠테크도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 꼭 구입해서 읽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욜로 김지은 그리고 과거의 김지은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근데 사실 제 유튜브 채널이 과거에 저한테 하는 말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타겟이 되게 정확한데 명품을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남들이 무언가를 사서 따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뭔가 미래는 불안한데 딱히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이 저의 그 유튜브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앞에 거울을 놓기 싫은 마음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를 굳이 보고 싶지 않은 느낌? 보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내 상황을 마주하면 현타밖에 안 오니까 계속 등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언젠간 마주쳐야 되더라고요. 언젠간 안대를 벗고 현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 보냐의 차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안대를 벗고 현실을 본 다음에 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언제 여기까지 왔지? 하는 순간이 진짜 오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현실에 발을 붙이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60대의 김지은을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하세요? 제 60대요? 저는 일단 제가 이제 드림카가 있어요. 벤츠 지바겐. 그래서 지바겐 끌면서 그때쯤엔 아마 손주, 손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걔네들이 원래는 이제 어머니들이 막 자식들 언제 오나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든지 말든지 걔네가 막 오고 싶어 죽는 막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멋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되게 진짜 멋진 할머니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경제적 자유, 꿈의 자유 등 여러 방면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최근에 좀 들었던 말인데 짬부가 생각하는 진짜 자유가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와인 마시고 막 얘기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도 안 하고 편집도 안 하고 글도 안 쓰면서 20일 동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그냥 오늘부터 해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그게 생각보다 별거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별거 없는 공허한 곳에 계속 내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는 진짜 가까운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해야지, 언젠간 해야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자유로운 모습이 뭔지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거를 내일 한번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게 가까운 데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행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